주문에 대한 것들 좀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회원가입 요령, 주문 요령이 있으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송에 관련돼서 문의할 때 배송 관련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되나요? 네,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하실 수 있죠. 아니 지금 조금 설명하면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1544-8580 왜 적어놨는지 이거 무슨 전화번호인지 알고 계시죠? 애터미 고객센터. 우리 무진장 걸어야 돼요. 사실 애터미 고객센터만 전화를 하셔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도 파트너 분들이 이제 그 아주 각종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대시거든요. 스폰서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니까 그러면은 저도 다 고객센터 문의해 갖고 얘기 말씀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1544-8580은 꼭 저장해 놓으셔갖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센터가. 그래서 저 전화번호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하셔갖고 알아두셔야 된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 회원 가입에 대한 요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나 가입돼 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가입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눌러봐야 돼요. 눌러봐야죠. 가입돼 있다라고 그러는 거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코드 자체가 1,500만 코드가 넘어갔으니까 한국의 성인들은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다 애터미 가입의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람을 인증을 눌러보면 그 중에서 탈락된 사람이 또 반이고 또 만약에 인증이 불가라고 나와도 또 고객센터 문의해 보면은 미동이 탈퇴되는 경우도 또 반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막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만나면 다 눌러본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눌러본다는 게 이제 회원가입으로 들어가서 저희 회원가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해볼까요? 회원가입 못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모바일 그거 해서 진행해 볼게요. 켜지나요? 네. 본인들 그 모바일 있으시잖아요. 애터미 모바일 앱을 다 키시도록 하시고요. 애터미 모바일 앱을 키시게 되면은 그 가장 상단에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가장 상단에 회원 가입으로 이제 눌러 보시죠. 눌러보시면 이제 그 국내 거주 내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되고 보통 지금 중국 동포분 같은 경우는 하단 국내 거주 외국인 회원가입 중국 동포가 아니라도 뭐 인도 사람이다 뭐 어디 사람이다 하는데 다 한국에 아직 오픈되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F비자가 있으면 다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국인 회원가입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내국인 회원가입을 거기 클릭을 하시면 그 회원가입의 유형에는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카드 인증. 제일 많이 쓰시는 게 휴대폰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 인증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 인증을 눌러 보셔요. 항상 요게 뜨면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 되고요. 또 다시 눌러 보시면 오늘은 인증 오류가 이게 한 번씩 인증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왔네요. 그렇게 되면 통신사 유형에 따라서 KT, LG, SK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SK인데도 계속 인증 실패라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알뜰폰으로 고객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알뜰폰 특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뜰폰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 회원가입 시키는데 SK라는데 2번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지 않고 알뜰폰으로 들어가서 KT 눌렀더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SK다 그러시면 본인이 알뜰폰인 경우를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눌러봐야 돼요. 그래서 SK다 그러면 SK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알뜰폰으로 들어가서 알뜰폰에 KT 또 LG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SK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SK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간편 가입 요령이라 휴대폰 본인 확인 있는데 이걸로 클릭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휴대폰 본인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요게 나옵니다.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 가입하는 모든 회원의 초기 화면은 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코레일 회원, SRT 회원, 그다음에 동네 그 우리 수지 도서관 회원 다 가입했거든요. 모든 초기화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거를 설명하기도 좋죠. 애터미 그냥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동일하다. 모든 유형에 그냥 간단하게 쿠팡 회원 가입하듯이 가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때 클릭이 이제 내국인이냐 남녀 표시 이거 잘 하셔야 되고, 요때 생년월일을 넣으실 때 뭐 65년생이다 해서 65로 보통 주민등록 앞자리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1965년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이것도 처음에는 모르실 때 이제 실수하셔서 이게 왜 안 되냐 이렇게 하시죠. 1965년 3월 20일생이다 그러면 1965 0320 이렇게 누르셔갖고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고, 여기에 상형 문자가 이렇게 나오면 요거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예, 적으셔갖고 이게 이 상형 문자가 뭔 글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세로 마침을 계속 클릭을 하시면 아주 보기 좋은 문자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거 나올 때 딱 그 번호를 해갖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체크하시고 이제 확인을 눌러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증번호가 이제 본인한테 발송이 돼요. 그래서 인증번호가 발송되는 것까지는 다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넘어간다, 그리고 알뜰폰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럴 땐 이제 고객센터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부분 답변을 어떻게 주냐면은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통신사로, 그러니까 본인 핸드폰으로 그 통신사 114에 전화해서 혹시 뭐 스팸 그 저기 그거나 이거 뭐 락 걸어 놓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그걸 꼭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90%는 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인증 문자를 발송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신 다음에 인증 문자가 오면 그거 받아서 이제 그 받은 6자리 인증 번호를 넣는데, 이제 인증 실패입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자가 뜹니다. 인증이 되었으면 이제 회원가입 시켜도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인증이 실패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 이제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예, 고객센터. 그래서 저도 그 고객센터 일부러 이제 신규 회원 가입에 여력이 있다라 그러면 6시 이전에 가요. 이 사람이 가입됐을 확률이 그냥 이름도 모르고, 제가 무수히 많이 겪는 게 본인 절대 가입한 적 없대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럼 보면 떡하니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언제 가입했는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많아요. 거의 한 50% 정도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기 가입한 적 없다고, 뭐 제품 쓴 적도 없다고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요새는 본사에서 본인 확인을 꼭 해요. 근데 본인 확인을 꼭 하는데 그거가 저녁에 만나게 되면은 또 딜레이 되잖아요. 바로 본인 확인해서 옆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객센터가 문 닫기 전에 6시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갖고 이 사람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면 이제 본인 바꿔달라 그러거나, 본인 핸드폰으로 그 상담원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내가 전화하겠다, 본인 옆에 있으면은 그거 하겠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이제 전화 가서 확인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미동의 탈퇴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미동의 매출에 의한 탈퇴는 뭔지 아시죠? 예, 그냥 정확한 용어는 미동의 매출에 의한 탈퇴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미동의 탈퇴라고 그냥 줄임말로 얘기하는데, 이걸로 처리해야 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1588에 아까 그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이건 뭐냐면은 난 물건 산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다 그런 거면 나랑 동의하지 않고, 우리도 이제 빨간불 뜨면은 그냥 내가 수세미 하나라도 막 해서 사놓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 나랑 동의하지 않고 그거 산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동의 매출에 의한 탈퇴 이렇게고, 이거 방송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그러네요. 그 이제 그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그 못 말하겠고요. 어쨌든 그 요거 알아두시면은 이제 그 사람을, 그래서 적어도 그 미동이 자기가 가입된지도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 전에 그거랑 다 끊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은 미동의 매출을 하시고 본인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탈퇴 처리되면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 한번 신분증으로 앞화면으로 해서 넘어가 볼게요.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분들도 종종 있어요. 엄마가 했다. 그다음에 아들 명의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본인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그 신용카드 인증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아이핀 인증으로 처리됐는데 되게 골치 아파요. 아이핀 인증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 뭐 동사무소에서 가서 받거나 이제 저희가 그때 제가 아이핀 인증하려고 진짜 컴퓨터에 앉아서 한 2시간을 씨름하다 에이 하고 막 이제 팽개쳐 저도 그럴 정도로 막 에라도 많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 인증은 괜찮아요. 신용카드 인증 앞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용카드 인증은 이런 경우죠. 신용카드는 본인 거여야 돼요. 예, 신용카드는 내 이름으로 가진 난 신용카드는 있다. 근데 핸드폰은 내 이름이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내가 쓰게 되게 되면 연결된 핸드폰은 등록이 그걸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 아시죠? 왜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 등록돼 있거나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그걸로 문자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본인 명이 아니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 대신 신용카드는 꼭 본인 신용카드여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까 그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그 마지막 단계의 신용카드 인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해당하는지 아시겠죠? 카드는 있고 핸드폰은 그거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번 하나 카드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제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카드 이 앱 카드로 본인 하기는요. 적어도 그 앱 카드가 본인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데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 앱 카드가 요새 그 저희가 결제할 때도 앱 카드 하나 사실 본인 핸드폰에 깔아 놓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뭐 비번 몇 자리나 아니면 지문 등록이나 이런 거 해놓으시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서 하는데 이제 저희의 연배상 이거 해놓으신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요. 카드 정보로 본인 하기. 그러면 카드 정보로 본인 하기 넘어가면 아까와 유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본인 핸드폰 요거 쓰시게 되고 신용카드가 이렇게 네 자리로 해서 그 구분되어 있는데 앞에 그 모두 총 16자리 정도 되죠. 거기 빼고 이제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해서 기재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까 같은 상용 문자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ARS 인증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화로 오게 됩니다. 그럼 그 전화로 오게 된 그 인증 번호를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이제 본인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카드로도 입력이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라서 이걸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외국인일 경우 한 번씩 더 카드사에서 인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 실패가 뜨게 되면서 요 밑에 조그맣게 어디로 전화하세요 문의 전화가 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까 그 전화 번호가 뜬데 그 카드사에 걸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카드사에 나의 신분증 뭐 등록증이든 뭐든 이렇게 불러줘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그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카드사에서 뭘 눌러주면 그때 이제 다시 시도하면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을 한데 그래도 요 신용카드 인증이 없을 때는 저희가 비싼 돈 들여서 또 막 그 선불카드 만들어서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굳이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요 절차를 마찬가지로 거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요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선불카드를 이용할 때는 제일 많이 이용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선불폰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이제 한국에 잠깐 다녀러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핸드폰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인데 F비자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 근데 이 사람 꼭 가입시키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의 신분증 앞뒤 등록증 찍고 선불폰 만들어서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해서 등록시킬 때가 있거든요. 선불폰은 보통 핸드폰 가게에 가게 되면 이제 선불폰 하나 해달라 그러면 그 번호를 임시적으로 이제 그 사람 핸드폰으로 따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아시는 데가 있으시면 2만 원에도 해주고 보통은 한 4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불폰을 받아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이 없어도 등록 가능하고 본인 게 아니어도 등록 가능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내 거주 외국인 우리가 중국 조선족 사장님들 가입시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내 거주 외국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누르셔야죠. 비자의 종류는
저기 F 비자에 뭐뭐가 되냐면은 F2가 되고요. F4가 되나요? 예. F 그다음에 5, 그다음에 F6. 예. 요 F2는 어제 비자 종류를 다 적어놨는데 F2는 아마 저기 뭐죠? 이제 직장이나 뭐 이런 게 여기에서 예. 그래서 취업이 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취업했다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시려고 일부러 제빵 기능사나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정비사나 이런 자격증을 따셔갖고서 F 비자를 그건 F4예요? 그런가요? 여기 적어놨는데. 결혼 이민은 F6고요. 아 여기 적어놨네요. 네네네. F2는 거주고요. 그 다음에 F4는 예, 제외 동포일 때 이게 중국 동포들이 제일 많은 제외 동포일 때 해당하는 거고 F5는 영주권이고 그 다음에 F6는 결혼에 대한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해당합니다. 근데 요 분들이 이제 한국에 사시는데 요런 F 비자를 가지셨다라고 하게 되면 요걸로 들어가셔서 국내 거주 외국인 들어가셔서 똑같이 이제 휴대폰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휴대폰 인증 넘어가 볼게요. 그 절차는 저희가 회원가입 시켰던 절차랑 동일해요. 그건 그대로 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시키시면 돼요. 먼저 회원가입을 시키시면 되는데 회원가입을 된 채로 저희 계보도 들어가면 이분들은 똑같은 상태로 뜨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신분증을 앞뒤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서류가 있죠. 서류가 국내 거주 내국인 판매원 등록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자료실이나 아니면 여기 비치되어 있어요. 저희 자료 이렇게 파일에 판매원 등록 동의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판매원으로 등록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본인의 사인이 들어간 동의서예요. 서류예요. 그래서 그게 애터미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검색하에도 나오고요. 저희 또 센터에 오게 되면 스폰서님들한테 말씀하시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국내 거주 외국인도 동일한 상태로 그냥 회원가입은 그냥 그대로 시키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그 등록증이 들어가기 전까지 구매나 회원가입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꼭 그거를 이분들 아이디로 들어가게 되면 빨리 인증을 하라고 등록증을 빨리 인증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등록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등록증에 앞면 그다음에 뒷면 앞면, 뒷면을 사진을 찍으세요.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셔도 되겠죠. 왜 뒷면을 하게 되냐면 뒷면에는 그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야지 그 사람이 애터미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뒷면을 찍었는데 이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2일이야. 그럼 안 돼요. 적어도 내년 6월 이상으로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빨리 당신 연장 신청하시거나 다시 그거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비자 기간이 적어도 유효기간 6개월이 남아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국내 거주 외국인 등록 동의서라는 것을 자료실에서 출력하시거나 센터에서 가지셔서 이거는 이제 본인들한테 얘기하고 본인 사인을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동의한 상태에서 정 안 되면은 이제 내가 사인해갖고 이렇게 보내줘도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요거 사진 한 장, 요거 사진 한 장, 요거 4장 모두 3장이 찍혀지죠. 그렇죠. 3장이 찍혀지면 본인 핸드폰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 아이디. 그렇구나. 맞아요. 그 사람 이제 가입한 아이디 있잖아요. 그 아이디에 들어가시면 등록이 안 됐으면은 빨리 이제 등록하라고 누르라고 클릭 버튼이 뜨거든요. 그런 클릭 버튼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요거를 첨 파일로 1, 2, 3 다 넣게끔 딱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사진 그리고 올리듯이 그냥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접수가 돼요. 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요 절차 아시겠죠?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내 거주 F비자를 만나면 반드시 신분증이 못하면은 무용지물이다. 신분증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비자 뒷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정도는 본인이 한 장 정도 가지고, 요거랑 그다음에 그 저희 뭐 소비자 전환 서류라든가 이렇게 한두 장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 두세 장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복사해서 어느 때고 이렇게 써갖고서 그 본인한테 그 아이디로 해갖고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 접수가 돼서 그 여부, 이제 등록이 됐다는 여부가 이제 오게 됩니다. 회사로부터.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요 서류 절차를 전송해 놓지 않으면 또 삭제 처리돼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회원가입을 시키고 나서 요런 등록 서류들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인터넷상에 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문자 접수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다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편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용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본인의 이거 사실 생년월일만 들어가도 그렇게 신용 정보가 누출되는 거 아닌데 그런 거 좀 꺼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계속 던져보는 거죠. 그냥 회원가입 뭐 이렇다 설명 안 했는데 이제 야 애터미 뭐 회원가입 마치 쿠팡처럼 가볍게 하는 거다라고 그냥 계속 던져요. 저도 그냥 간편가입 URL 그냥 막 그냥 보내버려요. 이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이제 본인 핸드폰 다 들어가 보세요. 모바일에 깔려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제일 많이 이제 보시게 되면 요 삼지창에 들어가시면 모든 그 목록이 다 나오거든요. 삼지창을 들어가셔서 그 마이 오피스를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이 오피스를 들어가시게 되시면 요 가장 하단에 이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지 서비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지 서비스. 핸드폰에서 모바일에 깔아놓으신 분은 본인 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지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간편 가입이 있습니다. 간편 가입 한번 클릭해 보세요. 간편 가입에 클릭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후원 인번. 이게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가입을 시킬래도 그 사람이 아까 같은 화면에 가서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후원인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후원인을 그냥 먼저 넣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통신사 그건 다 할 줄 알거든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가입해 본 사람들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럼 그 절차만 딱 거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 밑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줬던 그 후원인 번호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누구 아이디 아래로 넣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요 간편 가입 URL이 형성이 됐어요. URL이 형성이 돼서 요 SNS 카톡으로 이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카톡 한번 클릭해 보내시고요. 홍진용한테로 보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본인한테로 한번 보내보세요. 아까 아이디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후원 가입해도 되는 후원인 번호 쓰셔갖고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요게 와요. 요게 와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예전에 저한테 제품 한번 샀는데 그 사람 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아이크림을 하나 사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 본인이 핸드폰 가입해서 사면 더 쉬운데 그래요? 뭐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간편 가입했더니 제가 놀란 게 그 30대 직장인인데요. 가입했나 했더니 물건 사고 다 끝냈더라고요. 5분 안에. 그래서 야 역시 다르다 젊은 애들이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걸 보내줬더니 이게 간편 가입 이렇게 눌러보세요. 홍 국장님이. 그 이제 받은 사람이 눌러보는 거예요. 간편 가입을 눌러보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제 저희가 회원 가입했을 때 초기 화면 요게 뜹니다. 그러면 자기 가입하겠다라고 요 내국인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같은 다른 분들이 여러분이 하셔서 좀 느려졌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요거 이해 가시죠? 요 방법 자주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애터미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막 보내요.
근데 이게 30분만 유효해요. 왜 그러면 회원가입을 내가 계속 시킬 수가 있으니까 후원인 번호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람 계속 달아나는데 얘는 내가 오늘 보내놨는데 한 이틀 뒤에 가입하려고 띡 눌러. 그러면 후원인 번호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요건 30분 있다가 소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인지하시고 그거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 친구가 그냥 야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전화 오면 내가 다시 한번 보내줄게 이러면서 또 이제 막 보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하셔도 그게 많은 설명을 안 해도 본인한테 그냥 이렇게 애터미가 저는 그래요. 이제 그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게 확장하려면 이게 뭔가 번거롭지 않고 쉽고 내가 무슨 다단계 회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롯데 회원 가입하는 거네 그냥 이런 정도 인식을 하려면 그냥 쉽게 이렇게 자꾸 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간편 가입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간편 가입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 비번 찾기는 다 아시죠? 예, 아이디 비번 찾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아이디 비번 찾기가 어쩔 때 필요하냐면요. 이제 본인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 전 회원번호 알고 싶거나 이랬을 때 고객센터 전화해도 되지만 이제 그럴 경우나 근데 저는 그럴 경우보다 어떨 때 이용하냐면 그 기껏해야 이제 예를 들어 간편 가입으로 가입시킨 회원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내가 가입하겠다고 가입한 회원은 비번을 공통 비번을 안 쓰고 자기 걸 막 집어넣어놨어요. 그렇죠? 자기 걸 막 집어넣어놓고 나한테 막 또 전화 와. 나 비번 모르겠다고 자기가 해놨는데 저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제 비번을 찾아줘야 돼요. 그 사람 비번을 찾아줄 때는 이제 로그아웃을 하시죠. 로그아웃을 해보시면 로그아웃을 해보시고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클릭을 해보시면 직접 하시는 거는 좀 나중에 하실래요? 좀 느려졌어요. 네, 그러세요? 네, 같이 해보려 했는데 네, 로그인을 보시면 여기에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 찾기 한번 눌러볼게요. 똑같아요. 비번 찾기나 아이디 찾기나. 아이디를 아시면 아이디는 일단 써놓고서 비번 찾기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둘 다 모르겠다 할 때는 이제 요 세 개 중에서 이제 휴대폰 인증으로 해서 똑같이 회원가입 시키는 식으로 그 사람한테 인증번호를 2번 정도만 받으시면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아이디도 찾고 비번도 찾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보통의 쇼핑몰 이용하신 분이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어느 쇼핑몰을 들어가도 아이디나 비번을 잊어버렸을 때 저런 절차나 이제 메일 주소나 이런 걸 통해 갖고서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많이 물어보시냐면 아까 이제 국내 거주 외국인 등록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회원 나 미국에서 친척 와갖고 등록시켜야 되는데 미국 회원 어떻게 등록하냐 막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뭐 인도는 가입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물어보실 때 이제 이용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삼지창으로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겠네요. 그 예전에는 제가 그 한 달 전에는 주로 그 PC로 들어가서 글로벌로 해갖고선 이제 13개국 나오는 거 그 원서버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요 사이트가 된 다음에 요걸 많이 이용해요. 채널 애터미 홈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예. 고객한테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면 그날로 앱 깔아주시고 오시는 거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앱을 그날로 깔아줘야 돼요. 그날로 깔아주고 간단한 마이오피스랑 이거 설명하고 저도 꼭 요거 채널 애터미를 설명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애터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클릭해서 보라고요. 채널 애터미 들어가 보실게요.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사실 뭐 회장님 동영상부터 저희가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걸 그걸 인지하시고요. 그걸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요. 네. 요 조금 하단으로 요거 이제 다 이렇게 해서 회장님 동영상 몇 개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고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애터미 글로벌이 있어요. 예. 애터미 글로벌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 글로벌 들어가셨나요? 예. 예, 이제 많이 좋아졌네요. 애터미 글로벌로 딱 들어가시게 되면 요 이제 글로벌 사이트가 떠요.
글로벌 사이트가 딱 뜨고 요게 멤버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멤버 가이드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잠깐만요. 요거 말을 한국말로 바꿀까요? 이쪽으로 가장 상단에 예,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 끝에 말 바꾸는 게 있는데요. 가장 요거를 누르세요. 저는 이것도 이제 각종 언어로 다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한국어로 한번 볼게요. 요 한국어로 보시게 되면 멤버 가이드에 한눈에 보는 글로벌 애텀 회원 가이드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럼 야 저기 러시아에서 왔다. 러시아 편 눌러보세요. 러시아 편. 하게 되면 이게 아주 저기 회원 가입의 조건이 이제 각국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서부터 아주 어떻게 인지해 갖고 하시는지 순서가 아주 그냥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봐도요. 내가 해보기 전까지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갖고서 한 명을 가입을 시켜봐야지. 아, 내가 미국 사람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미국은 우리와 달리 휴대폰 인증이 아니라 거기 뭐 보장번호인가 그런 번호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와도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아 각국의 이제 뭐 필리핀 회원은 이렇게 가입하는구나. 요거 인지하시면 됩니다. 요거 인지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요거 전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애터미 홈페이지 아까 요거 전 화면 넘어가시게 되면 이 채널 애터미에서 요것도 많이 보여줘요. 이제 애터미 글로벌로 들어가서 멤버 가이드에서 이제 외국인들 가입시키는 방법은 그걸로 파악하시면 되겠죠. 스폰서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본인이 읽어보시고 좀 인지를 하신 다음에 이해 못 가시면 고객센터나 이제 스폰서도 몰라요. 고객센터 전화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눌러보시면 요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는 요걸 눌러보시면 요걸 눌러주시면 야 애터미 13개국에 나가갖고 물류랑 이게 다 된다 하고서 이제 요거 이제 하나 클릭을 딱 하게 되시면 이 모든 채널 애터미의 모든 화면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우즈베키스탄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 러시아어 할 줄 아냐니까 언어가 다른데도 할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러시아어로 된 거 보내주면 훨씬 친숙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 보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로 된 거 보내주고 싶고 요럴 때 이제 이용하시는 거예요. 요럴 때 이렇게 이용하셔갖고 그 나라 지금 나라 쳐보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나라 사람이 해당하는 러시아 사람이다. 뭐 그 캄보디아 사람이다. 이래갖고 치게 되면 이 채널 애터미 화면이 그 나라 언어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나라 언어로 바뀌게 되면 이제 채널 애터미의 그 어떤 보내고 싶은 영상 하나를 눌러서 이렇게 공유하기 해갖고 그 사람 카톡으로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 애터미 앱사이트 모바일에 들어가서 이게 각국의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클릭할 때마다 변화한다는 걸로 원마케팅을 설명하거든요. 야, 네가 어디서 오든지 니네 조국 가서 칫솔 8,000원짜리 쓰든지 한국에서 가입하든지 이게 온라인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잡힌다. 네 매출이. 그러니까 어제 그 우즈베키스탄 친구도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가 야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이랑 한국이랑 교역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하고 싶어해요. 그 동포들은. 외국인들은 그런 일들이 바로 애터미다 하면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게 이 외국 사이트로 이제 바뀐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나라 언어로 바꿨나요? 아 이건 미국이에요. 영어인데 제가 왜 못 알아봤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네 읽을 수 있겠네요. 애터미 휴머니티. 요거 이제 클릭하셔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공유한다라는 요거 누르시면 그 나라 언어로 해서 그 사람한테 전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이제 회원 가입 요령 이제 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질문 적어 놓으셨다가 받도록 하고요. 요거까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말씀드렸던 간편 가입이나 외국인한테 이제 자료 보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문 요령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문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신규 회원 하게 되면 아까처럼 앱 카드가 깔려 있는 사람은 쉬워요.
예, 그 사람은 다 해본 사람이라서 설명을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냥 쿠팡에서 사듯이 우리 거 똑같이 사면 돼. 이 말만 해줘도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럴 때는 사실 비즈페이 알아들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야 장바구니 담아놔 그냥 담아놓고 카드 번호 불러 이래갖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죠. 예, 그렇게라도 고객한테 일단 불편함을 주지 않고 불편함은 내가 다 가져와야 되니까 일단 고객 차원에서 장바구니 담기라도 예, 담아놔. 지금 이제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담아놓게 하고 담아놓고 카드 번호는 뭐 찍어서 보내거나 뭐 이제 그런 거 불편하면 이제 그 계좌 이체나 이렇게 해서 설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하기에서 주문 요령에서 제일 많이 이용한 게 사실 비즈페이예요. 비즈페이 다 끊을 수 있다. 예. 예, 그래도 한 반수는 과반수를 다 끊어보시네요. 제가 비즈페이를 오늘 한번 끊어볼게요. 비즈페이를. 그러니까 비즈페이는 어떤 방법이냐면 한마디로 애터미의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페이랑 카드 이제 승인하는 거랑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비즈페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냐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게 되면 카드 결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카드 결제 하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 상으로 카드 앱도 안 깔려 있고 그런 카드 리더기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꽂아갖고 저희가 정 나는 모든 게 어렵다 그럼 카드 리더기를 사시면 돼요. 그 사는 방법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 LG U+에서 카드 리더기를 파는데 근데 그것도 에러가 종종 나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비즈페이를 인지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비즈페이 한번 볼게요. 비즈페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만큼 해서 딱 승인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액보다 더 해놓고 내가 상품권 10만 원권 발행해놓고 롯데 상품권 5만 원어치 쓰면 5만 원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발행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나우 비즈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그 플레이스토어 가셔갖고 페이나우로 까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 이용하는데 그냥 이거 눌렀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페이나우 비즈를 깔라고 이렇게 뜹니다. 앱이. 그래서 그때 그냥 다 클릭하셔갖고 본인한테 그 페이나우 비즈를 까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핸드폰, 사업자 본인한테는 이게 꼭 깔려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페이나우 비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나우로 들어가시면 이제 카드 번호 직접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카드 번호 직접 입력. 카드는 제가 한 10,000원 끊어볼까요? 10,000원? 아, 10,000원 좀 그런다. 네, 그래요. 썼다. 예, 5만 원 끊어주세요. 네, 5만 원 끊어주세요.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끊습니다. 5만 원 끊으신 다음에 결제 누릅니다. 예, 결제 누르면 요 화면은 하나 캡처를 이제 나중에 핸드폰에 요거는 흐리니까 하실 필요 없고요. 이 화면은 캡처해놨다가 제가 잘 보내줘요. 왜 그러면 본인 핸드폰 카드로 결제하겠다 그러면은 내용들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내용을 보내줘야지 제가 페이나우 비즈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뭐 카드 앞비밀 이러면 설명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그 사람한테 카톡으로 보여주고 야 이 안에 있는 내용 나한테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하시면 편리합니다. 예, 그 막 구절구절 쓰면 내가 마치 그 뭐 정보 도용하는 것처럼 보여갖고 그냥 이 화면 하나를 딱 캡처해서 야 이 화면에 있는 거 뭐가 들어가요? 카드 번호 들어가고 유효기간 필요합니다. 근데 카드 구분이 개인이냐 법인카드 쓸 때 있거든요. 법인카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야 돼요. 예, 그 사람 사업자 등록번호고 법인카드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그 법인의 비번 두 자리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비번 앞 두 자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개인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비번 앞에 두 자리 넣으셔야죠. 예, 비번 앞에 두 자리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넣고 예, 그러면은 지금 한번 끊어 볼게요. 카드 번호 넣으시고 요 집에 가서 비즈페이 안 끊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아이고 벌써 끊으셨어요. 제가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 뭐예요? 왜 맘대로 끊고 그러세요? 네. 네, 일단 아까 그냥 입력해놓고 결제 누르시면 이게 뜹니다. 예. 이거 뜨기 전에 이거 사인도 막 해보셨어요? 해버리셨어요? 5만 원 이하는 사인이 필요 없어요. 또 몰랐네요. 항상 고액만 끊어봐갖고.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전에 이렇게 뜨게 되면 요거는 항상 그 사람 카드 하자마자 이렇게 캡처를 하셔야 돼요. 꼭 캡처, 이게 잊어버려요. 캡처를 하시고 나중에 누구 카드 끄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아이디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아이디에서 끊어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제 아이디로 다 끊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승인 번호랑,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수첩에다 적어놓고서 하잖아요. 그래갖고 수첩 버리려다가 한번 심심한데 눌러볼까 뭐 2만 원 남아있고 막 5천 원 남아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빚을 많이 끊으면 이게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고 또 슉슉슉 하고서 그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로 소비자 회원 카드는 다 모아놔서 나중에 한번 지울 때 점검을 하기가 편해요. 그거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게 반드시 이제 카드의 앞 4자리, 뒤 4자리, 나중에 결제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카드 앞 4자리, 뒤 4자리, 그다음에 승인 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승인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반드시 캡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걸 캡처하고 아까 그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뭐 설명해 드리려 했냐면 다시 요거 들어가시고 그냥 100원으로 하시고요. 요거 할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할부를 물어보게 되면 이제 2개월 하겠다, 3개월 하겠다 요거 누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 카드가 돼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 뭐 하나카드인데 3개월 무이자 되나요? 요럴 때는 요 무이자 안내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이게 안 쓰고도 클릭이 될까 모르겠네요. 요 무이자 안내. 예, 그러면은 그 애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이자 카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카드는 2개월이 무이자, 어떤 카드는 6개월이 무이자, 예, 이게 딱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하나카드는 이제 6개월까지 무이자고, 그 다음에 뭐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2개월만 무이자인가 그래요. 예, 삼성은 2개월만 무이자고 현대카드도 6개월까지 무이자고 이렇게 해서 5만 원 이상 얼마 무이자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 카드가 무이자가 되냐 그걸 누르셔갖고 보시고 할부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 일시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2, 3, 4, 5 이렇게 돼요. 최장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카드 7개월이라고 돼 있어서 7개월 누르니까 다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까지만 애텀에서는 6개월까지만 무이자다.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페이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그 캡처를 안 해놨는데 한다고 했는데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비즈가 있는데 알도리가 없어. 그래서 승인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이럴 때 사실 이제 고객센터 전화해 갖고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페이나우 비즈의 초기 골로 요 전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전화면 가시면 여기 삼지창이 있어요. 여기 삼지창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거래 내역을 눌러 보십니다. 그럼 오늘 결제한 거 이렇게 날짜별로 이제 오래됐어도 이렇게 10일, 11일 다 이렇게 검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 보세요. 눌러 보시면 이제 승인 번호랑 이게 다 떠요. 예, 그래서 이제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잊어버렸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삼지창을 누르셔갖고 잊어버린 승인 내역이랑 이런 거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비즈페이 이렇게 해보고 그럼 아까 같은 그 5만 원을 갖고 이제 결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예, 제품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 저기 아니 다시 취소하면 되니까요. 우선은 저기 네 5만 원에 해당하는 그걸로 할까요? 물로 할까요? 뭘 심층수? 네. 심층수 여기 돋보기에 들어가셔갖고 쓰시면 빨리 찾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심층수 해갖고 요 1.2리터 이걸로 할게요. 이게 눌러 보시면 이제
개별 배송되는 품목들은 따로 알고 계셔야 되죠. 예, 고객들한테 회원 가입하고서 물 하나는 시켜 먹게끔 하고 오시면 그날 아주 이제 100점짜리가 되겠죠. 완료까지. 그래서 이제 바로 구매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구매 들어가게 되시면 저희 이제 판매일자 조정할 수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눌러 보시면 애터미는 판매일자를 오늘, 어제, 내일로 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3일. 이거는 이제 초보자 빼놓고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오늘 5만 PB만 넣으면은 매칭인데 30만으로 매칭인데 주문을 10만을 받았어. 그럴 때는 나눠서 넣고 싶잖아요. 그래서 5만 PB는 어제 날짜로 넣고 5만 PB는 오늘 날짜로 넣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판매일자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일자 조정하시고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올릴게요. 이제 이제 본인일 때는 그냥 본인 눌러셔서 요거 이따 배송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주문자와 동일 누르면 주문자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배송지에 입력하실 때 그다음에 센터 이제 같이 설명할게요. 센터는 5만 원이 안 될 때 센터로 폰크리싱 하나도 센터로 하게 되면 무료 배송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결제 정보가 여러 가지가 뜨게 돼요. 여기에서 이 온라인 신용카드 요 두 가지랑은 이 간편 결제까지는 거의 앱 카드가 깔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분이나 핸드폰 모바일로 쇼핑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설명 안 하셔도 비즈페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요 경우로 다 해요. 예, 다 하니까는 그건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핸드폰에 앱 카드도 안 돼 있고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죠. 이 애터미 페이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카드를 내가 바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해봤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30만 포인트가 다 찼는데 이거 계속 길들이니까 이제 그 사람 아이디로 사면 안 되는데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자기는 또 자기 페이 등록돼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페이 등록하는 것도 그 번호 6자리인가 이렇게 넣어서 하기 때문에 쉬워요. 만약에 이 사람은 그냥 단순 완전 소비자라서 자기 아이디 자기가 30만 다 채우게 그냥 놔둘란다 하면 이거 그냥 등록해 주세요. 그냥 눌러서 아까처럼 안내대로 그냥 등록해서 그 앱 카드 깔듯이 이 애터미 페이를 여기 카드 등록을 하나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 카드로. 본인이 굉장히 비번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사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이 페이나우 비즈 단말기 ARS 이거예요. 이 방법에 대한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나우 비즈를 누르게 되면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까처럼 앞에 네 자리 그거 한번 입력 5만 원 결제한 거 눌러 보실게요. 예, 승인 번호 018111 요거를 이제 적어 놔야 되죠. 네. 네. 외우셨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해서 잔액 조회를 하면 5만 원이 뜨잖아요. 근데 5만 원 중에서 되게 이제 상품권 발행이 된 거고 요 중에서 이것만 쓰는 거죠. 11,800원만. 그럼 11,800원을 입력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결제하기를 누르게 되면 예, 눌러 볼게요. 판매일자 배송 정보는 이제 확인이 됐고 이미 예. 그래서 눌러 보게 되시면 이제 결제로 바로 예. 동의해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 비즈페이 입력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즈페이 아까 카드 결제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결제 방법에 대해서 비즈는 이제 쓰고선 비즈는 남은 돈이 3만 원뿐이 없어요. 근데 결제 금액은 5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만 원은 계좌로 이체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또 달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들어가셔갖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내려보세요. 네, 여기 보셔갖고 그
예, 요거. 예, 여기 보시면 페이나우 비즈와 플러스 가상 계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비즈로 요거 이제 클릭해 보실게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 카드로는 얼마를 넣고 조금 더 올리실게요. 카드로는 얼마를 넣고 계좌로는 얼마를 넣는지 예, 올려보세요. 카드로 지금은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되는데 카드로는 얼마를 넣고 계좌로는 얼마를 넣는지 그게 나눠서 나와요. 그럼 그거 나눠서 이렇게 분리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카드도 등록해서 안 해준다 그러고 카드 번호를 본인이 안 불러준다 그러면 ARS 방법 그것도 이용 많이 해보셨나요? 예, 저희는 저 카드 불러주기 싫어하고 본인이 인증하겠다. 근데 비즈페이 설명하려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ARS 인증번호 그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볼게요. 네, 요 방법이거든요. 내려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AR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나우 비즈랑 똑같은 방법으로 승인 방법을 받는데 다만 전화로 받는 거예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애터미 그 카드 전화 승인 번호는 요건 꼭 한번 입력이 돼 있어야죠. 애터미 전화 승인. 이거 맨날 그 애터미에다가 전화 헷갈리지 말라고 회사에서 공지가 많이 떴어요. 이렇게 1644-8732로 걸면 안녕하세요. 애터미 주식회사입니다. 이렇게 떠요. 할부는 6개월까지만 찹니다.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신 후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ARS 전화를 이거는 이제 저보다 그 지금 여기에 없는 고객한테 이 전화번호를 보내서 야 이걸로 나 승인 하나 따줘 하면은 고객이 다 눌러요. 할머니들도 이 전화 승인을 더 편해하시거든요. 이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의 뭐 주민번호 앞자리 누르세요. 카드번호 누르세요. 유효기간 누르세요.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 카드 내용 우리가 비즈페이 끊었을 때 그 내역을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해서 그 사람이 다 핸드폰으로 다 눌러요. 누르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전화 그걸로 승인 번호가 옵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그 승인 번호 보내줘. 예, 이렇게 하면 똑같이 그 아까 같은 그 카드 내역에 그거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ARS랑 그걸로 한다. 이제 그거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 자질구레한데 다 할 줄은 아는데 이제 조금씩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셨던 분들은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결제를 했는데 아까의 주문 조회로 들어가 볼게요. 결제를 취소해야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결제를 취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럴 때는 이제 쇼핑몰로 들어가셔서 주문 조회를 누르시면 되죠. 근데 이럴 때 지금 벌써 상품 준비 중으로 뜨잖아요. 취소하려니까 안 되네요. 근데 상품 준비 중일 때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아, 이거는 개별 상품이라서 그게 안 뜨네요. 지금 바뀌어 갖고 어떻게 뜨게 되냐면 이렇게 개별 상품이 아니라 내가 주문한 품목이었을 때 예전에는 저 이거 바뀌어 갖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주문한 제품이 이렇게 뜨잖아요. 네, 주문해 갖고서 이렇게 떠 갖고서 뭐 이렇게 뜬데 날짜를 판매일자를 예를 들어서 10일이었는데 뭐 11일로 변경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주소지를 변경해야겠다. 배송을 송파로 했는데 뭐 강남으로 받아야겠다. 뭐 이런 경우가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다음에 결제를 변경해야겠다. 결제를 내가 가상계좌 입금으로 했는데 비즈페이로 변경해야겠다 하게 되면 이 주문 조회로 들어가셔 갖고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딱 떠요. 예. 주소 변경, 판매일자 변경, 결제 변경. 예. 이게 만약에 떠 있으면 요거 클릭하셔 갖고 다시 주문 넣으실 필요 없이 그냥 판매일자만 변경하시면 돼요. 근데 그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저렇게 그 단독 품목이 아닌 거. 예, 그러니까는 배송이 단독으로 오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하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떠요 또. 그러니까 저도 되도록이면 주문을 할 때 개별 배송 오는 거랑 그 따로 주문하거든요. 왜냐면 결제 취소하거나 분리를 하려면은 팁이 하나가 하포로 처리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별 배송되는 거는 어차피 택배비 안 물으니까 그건 좀 따로 결제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따로 하셔야지 요거 세 가지 경우를 바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결제도 변경할 수 있고 근데 들어갔는데 판매일 예를 들어서 결제 이거는 죽어 있고 주소 변경만도 죽어 있고 판매일자 변경만 이렇게 떠 있는 경우 있어요. 그것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경우나 그다음에 이게 다 안 뜨는데 상품 준비 중이라고 뜨잖아요. 그리고 합포 처리가 돼서 또 안 뜨고 이랬을 때인데 근데 꼭 취소시켜야 된다. 아니면 부분 취소시키고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전화를 빨리 고객센터 전화하시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고객센터 전화를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즈페이 취소는 예전에 그 비즈페이 취소가 이 안에서 그 모바일 말고 그 뭐죠? 마무리할게요. 홈페이지에서 됐는데 지금은 반드시 비즈페이 그 주문 취소가 아니라 아예 페이 자체를 취소한다거나 카드 자체를 취소하려면 무조건 다 1644 거기로 전화하셔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또 뭐 합포 관련된 거 그런 건 있는데요.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30초 동안 그 배송에 관련된 것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초기 화면 좀 볼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 주문은 저희가 3시 이전에 입금하게 되면 그 다음 날 그거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는 모든 주문은 항상 3시 이전에 하셔야지 그 다음 날에 온다를 항상 인지를 하시고요. 화장지랑 생수가 바뀌었어요. 그 배송되는 게. 예전에 생수는 수요일 날부터 배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지랑 생수 같은 경우는 그 화장지랑 다 써놨는데 화장지랑 생수 같은 경우는 목요일 5시 이전에 주문하셔야 돼요. 목요일 그러니까 월화수 목이어야지 적어도 그 주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넘어가서 이제 금요일 날 5시다 이후에 주문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면 화요일부터 출고가 시작돼서 수요일이나 돼야 받아요. 그러니까 되게 늦어져요. 그래서 화장지 생수 품목은 여기 보시게 되면 적어도 금요일 5시 이후는 아주 출고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전에 출고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 밖에 만두, 김치, 돈가스, 고등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월화수 정도의 주문을 해야 돼요. 월화수 정도의 주문을 해야지 안 그러면 다 늦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고객에 따라서 이제 배송에 대해서 계속 닥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인지하셔야지 많이 늦게 가든지 아니면 바로 다음 날 가는지 그거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에 관련된 거 이제 정리하시고 주문조회, 배송조회 저희 다 하셔갖고 어디 곤지암 어디까지 왔다는 거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물류 장에 어디까지 도달했다는 거 다 조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알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신없이 그냥 진행했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간단한 직무지만 이거 고객 앞에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지 또 프로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셔서 그 프로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